안녕하세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에 함께 학습할 내용은 차량의 특성 및 관리입니다. 아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타이어 공기압에 관해서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경우에 꽤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비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연비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단어 뜻을 준비해 봤습니다. 연비란 자동차가 단위 주행거리 또는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연료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연비가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타이어 마모나 과열로 인한 타이어 파열, 타이어 접지면 양쪽이 빨리 닳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주행 전 육안으로 공기압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처럼 타이어 밑부분까지 꼭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가 적정한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계측기기입니다. 요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기계가 계측기기인데요. 월 1회에서 2회 정도 계측기기를 이용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고 부족한 경우에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경고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자동차 경고등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들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계기판에 어떤 등이 들어왔는데 이 등이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몰라서 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또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고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경고등에는 색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빨강, 노랑, 초록 혹은 차에 따라서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빨강색의 경우는 위험 신호인 경우에 들어오고요. 노란색인 경우는 주의해라 라는 신호이고요. 초록색 혹은 파란색의 경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나타내주는 자동차 경고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좀 알아보셔야 할 게 바로 이 위험 신호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가장 왼쪽은 브레이크 경고등이고요. 두 번째, 뭔가 주전자처럼 생겼는데 이 등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건전지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충전 경고등이고 맨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체온계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냉각수 수온 경고등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는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경우에 이 경고등이 들어오곤 합니다. 두 번째,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의 경우는 엔진오일 부족 등으로 유압이 낮아질 경우에 점등됩니다. 세 번째, 충전 경고등은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펜벨트가 끊어졌을 때 또는 충전 장치가 고장났을 때 점등됩니다. 마지막 냉각수 수온 경고등 같은 경우는 냉각수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점등되곤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개념은 바로 원심력입니다. 우선 이 원심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 속에서 바로 이 원심력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운동장 한 번쯤 뛰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운동장을 막 뛰실 때 이제 코너를 도시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코너를 도실 때 혹시 속도를 더 내시나요? 아니면 속도를 좀 줄이시나요? 아마 속도를 줄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원심력 때문인데요. 만약에 코너를 돌 때 속도를 더 내는 경우 이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심력은 차에서 굉장히 잘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이 그림 속에서도 차가 코너를 돌아갈 때 만약에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이 원심력 때문에 저 화살표 방향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력이란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회전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회전하면 원심력이 타이어와 도면의 마찰 저항보다 커져서 자동차는 옆으로 미끄러지며 길 밖으로 튀어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길 밖으로 튀어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어떻게 나오냐면 코너에서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코너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셔야 이 원심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각종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현상은 바로 베이퍼록이라는 현상입니다. 우선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봐주세요.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이 운전자가 풋브레이크를 막 밟고 있는데 차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나요? 지금 차가 굉장히 정지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현상은 풋브레이크를 밟지만 차가 멈출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지금 차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죠.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발생해서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상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상상하시기에도 굉장히 아찔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인데요. 사진을 봐주시면 차가 물 위로 막 가고 있는데 차가 이 물 위로 바퀴가 타이어가 살짝 붕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수막 현상이란 타이어가 어느 정도의 물, 약 10mm 위를 고속으로 주행할 때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고속으로 주행한다는 건데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서 수상스키처럼 뜨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물 웅덩이나 이렇게 물이 부분적으로 고여있는 부분을 빨리 엑셀을 밟아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가 노면에서 붕 뜨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 웅덩이 같은 데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현상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뭔가 현상 자체 이름에 이제 웨이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물결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들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우선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이 접지면에서 파동이 발생을 해서 그 타이어가 이제 막 물결치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도 타이어가 물결치다가 결국 이렇게 가라앉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과 관련한 몇 가지 사고 사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실제로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 스탠딩 웨이브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고속주행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타이어가 고속으로 회전함으로 말미암아 접지면과 떨어지는 타이어의 일부분이 부풀어서 물결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가
언제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자동차를 끌질 않겠죠. 항상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할 때마다 타이어가 이렇게 물결쳐서 터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그 누구도 아마 운전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주로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에 고속으로 달리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의 공기압을 월 1회에서 2회 이상 꼭 확인해 주셔야 이러한 무서운 현상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문제점입니다. 틀린 것을 함께 골라볼게요. 첫 번째 선지입니다. 연비가 저하되어 손실이 따른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연비가 저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두 번째, 주행 속도가 증가되어 위험하다. 요거는 틀린 선지입니다. 주행 속도가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속이 되는데 그 이유는 주행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 4번 선지랑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속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정말 달려야 될 때 못 달려가지고 사고가 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타이어와 휠이 분리되기가 쉽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2번, 주행 속도가 증가되어 위험하다입니다. 증가가 되지 않고 감소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학습하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 맞는 두 가지는 자동차에 우선 타기 전에 뭔가를 점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뭘 점검을 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타이어의 마모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에 타기 전에 자동차에 있는 타이어를 점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이고요. 두 번째, 전, 후방, 장애물 유무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탑승하시기 전에 자동차의 앞과 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어서 정답은 결론적으로 1번이랑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3번과 4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3번 같은 경우 운전석 계기판 정상 작동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운전석의 계기판 절대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이고요. 4번, 브레이크 페달 정상 작동 여부. 당연히 차에 탑승을 하셔야 브레이크 페달을 밟던지 말던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랑 2번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운전자에게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은 이 문제는 경고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아마 푸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경고등 이야기하면서 이 경고등도 살짝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 먼저 밝혀드리면 바로 2번 수온 경고등입니다.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은 수온 경고등입니다. 자동차 냉각수는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냉각수의 온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경고등이 바로 수온 경고등이기 때문에 이 수온 경고등으로 그 엔진이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경고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스트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이고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림 아래에 편도 2차로 급커브길과 같이 설명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함께 풀어보실게요. 급커브 길을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여기서 가장 안전한 거 찾으셔야 되고요.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실게요.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을 잘 살핀다. 그림을 봐주시면 당연히 보시다시피 전방에 차들이 반대편에서 달려올 수 있죠. 만약에 반대편 쪽에서 오는 차가 순간적으로 졸음운전만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저 운전자의 차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항상 전방 주시를 잘 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이고요. 2번 보실게요. 원심력으로 차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미리 줄인다. 이거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 급커브 길입니다. 급커브 길에서는 이 원심력 때문에 무조건 속도를 줄여서 주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이고요. 3번 원심력에 대비해서 차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한다. 오히려 가장자리를 주행을 하시면 원심력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 주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 4번 뒤따르는 차의 앞지르기에 대비하여 후방을 잘 살핀다. 지금 이 운전자를 보시면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앞지르기 같은 경우는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왼쪽 같은 경우는 중앙선으로 이제 반대 방향의 차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답은 1번이랑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아까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2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상은 베이퍼록, 스탠딩 웨이브, 하이드로플레이닝. 이 하이드로플레이닝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아까 말씀드린 수막 현상입니다. 우선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스탠딩 웨이브와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이 해당이 됩니다. 베이퍼록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 이상이 아니라 아까 그 브레이크가 안 먹어서 그 제동장치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페이드 현상은 제가 그 설명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살짝 뺐는데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이제 고속 주행이나 긴 내리막길, 뜨거운 노면 주행 중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시면 과열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또는 라이닝이 경화돼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즉 제동 장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딩 웨이브랑 하이드로플레이닝, 수막 현상 이 2가지가 이제 타이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러스트형인데 아래 설명을 꼭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아래에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 비가 내려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부분, 속도는 시속 60km로 주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수막 현상이 발생해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감속 주행한다. 요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서 속도를 훅 내버리면 타이어가 노면에서 붕 뜨면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 주행한다. 요거 맞는 선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 웅덩이를 만날 경우 수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제동한다. 급제동은 어쨌든 운전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후방 추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급제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여서 이것도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고인물이 튀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 속도를 줄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급제동인데 이 급제동 행위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보실게요. 맞은편 차량에 의해 고인물이 튈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차로로 주행한다. 요거 맞는 선지인데요. 아무래도 고인물이 튀면은 앞에 유리에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시야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상황까지도 운전자 입장에서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물 웅덩이를 만날 경우 약간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이 경우가 바로 그 수막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5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정답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과 관련해서 학습도 하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